같이 와서 씻고 밥 먹었습니다. 그래서 왜 안 되니? 머리 말리면서 강의 보고 있었습니다. 작년 거 강의고 43분짜리 강의인데 38분 정도 봤습니다.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남이 알려줘야 좀 효과가 좋은 것 같네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독학이 진짜 안 되는 사람으로서 이거 마저 보고 머리 말리고 일본어 학원 가겠습니다. 오늘은 모의고사 보는 날, 모의고사 빵점 맞지 않기 위해 벼락치기 공부합니다. 사실 점수 딱 상관없긴 한데 그냥 그래도 뭐 시험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좋으니까 기분이. 일단 준비하고 올게요.
(2025년 6월) 이재유 시험 본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후기라고 해야 할까요? 우선 저는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갔고, 시험 장소는 오금중학교였어요. 그리고 9시부터 입시를 할 수 있고요. 9시 반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하고, 이제 30분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각 교실에 그 시험 감독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. 약간 보조 선생님 느낌으로 계신 분 한 분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총 감독분, 그렇게 총 두 분이 계시고, 먼저 30분이 지나면 이제 핸드폰 꺼서 넣으라고 말씀해 주시고, 핸드폰 전원 제대로 껐는지 확인도 하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꼭 넣어야 하고, 혹시나 가방을 안 챙겨 오신 분들은 앞에서 따로 걷어가 주십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핸드폰은 꼭 제출을 하거나 가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부정행위 처리가 되고, 그리고 이게 일본 유학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빡빡하게 봐요. 엄청 까다롭게 본인 확인 같은 것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상 위에 필통도 놔두면 안 되고, 물, 음료수 이런 것도 놔두면 안 되고, 만약에 놓여져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감독관님이 가방에 넣으라고 하거나, 아니면 못 넣으면 이제 뭐 버리라고 하거나,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, 손도 책상 위에 올리고 있으면 안 돼요. 이제 책상 위에 올려도 된다, 뭐 연필 잡아도 된다, 이런 그 감독 안내 그런 음성이 나오거든요. 그런 지시가 없을 때 그렇게 맘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다 부정행위 처리돼요. 그래서 엄청 빡빡하게 보고, 감독관님들도 말씀해요. 손 내리고 계셔라, 이제 뭐 이제 시험 봐야겠네,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까지 교실에 있으면 55분부터인가 이제 기술시험을 가장 먼저 봐요. 저는 기술시험을 가장 나중에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제가 학원 모의고사만 봐서 그랬는지. 그래서 기술시험을 가장 첫 번째로 봤고, 주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. 제가 기술 연습은 따로 안 했거든요. 왜냐면 이제유 그 자소 장학금이라고 하잖아요. 그거랑 그다음에 제가 일본 미대를 지원하는데, 그 두 개 모두 그 일본어 기술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자소 장학금 볼 때는 기술 점수 제외하고 독해랑 청독해 청해 점수로만 이제 줍니다. 그리고 일본 미대도 기술 점수는 요구하지 않고, 가끔 요구하는 곳 있는데 점수 자체는 그렇게 안 돼요. 50점 만점에 30점 정도? 근데 이 30점이 그냥 일단 기술을 뭐라도 적어서 내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게 30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정말 딱 기본 점수?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시험 봤을 때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문화재에 관련된 거였어요. 그냥 문화재가 주제였고, 정확히 어떤 문화재 뭐 한지 그런 건 얘기는 따로 안 하겠지만 문화재 관련된 거였고, 그리고 이제 기술도 나오는 시험 내용이 되게 다양하거든요. A랑 B의 의견을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있고, 아니면 이제 테마를 둘 중에 하나서 골라서 적는 게 있고, 그다음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A랑 B를 비교해서 이제 어떤 주장이 더 맞냐, 약간 이런 것만 안 나오길 바랬거든요. 왜냐면 그러면 조금 적기가 힘들어서 제가 연습을 많이 안 하기도 했고, 일본어 그 소논문 적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걱정했는데, 다행히도 A랑 B랑 이제 둘 중 테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는 거였고, 그 두 개의 테마가 다 이제 약간 문화재 관련 그런 거였어요. 그리고 여러분 기술 적을 때 한문 안 적어도 그러니까 한자 안 적어도 되거든요. 히라가나로만 다 적어도 50점 만점 나와요. 이거는 제가 다니는 이제유 일본어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기술이 400자에서 500자 안으로 일단 채우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론, 본론, 결론 이거 문자 양식, 적는 양식 맞추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밖에 썼는지 그 정도. 그래서 한자를 쓰면 좋긴 좋죠. 좋은데 안 써도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히라가나만 적었습니다.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, 주제 자체도 괜찮았고, 오늘도 시험이 이제 정시 시간이 끝나면 안내 문자가 그 안내 음성 메시지가 나와요. 바로 지금 이제 모두 하던 거 멈추고 연필 내려놓고 손 책상 밑으로 넣어라. 안 그러면 다 부정행위 처리하겠다.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,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술이 끝나면 바로 독해로 넘어갑니다. 이번 독해 그래도 괜찮았어요.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총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매일매일 진짜 일본어 공부만 엄청 하고 단어도 많이 외웠다 보니까 안 보이던 단어들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, 그냥 5개월 동안 보니까 이게 안 익숙해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조금씩 하고,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문제 다 푼 건 아니지만 이게 25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하는 되게 빡빡하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학원에서도 한 문제당 1분 30초씩 풀어야 된다 하거든요. 안 그러면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25문제 중에서 그 절반은 그래도 읽고 좀 풀었어요. 절반은 그래도 읽고 풀었고, 뒤에 문제들은 당연히 못 풀고 찍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늘었다. 스스로 이렇게 많이 늘었다. 성적도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. 솔직히
청독기 진짜 하나도 뭘 하는지 모르겠고 다 듣고 풀긴 풀었지만 솔직히 거의 찍은 것 같아요. 진짜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었고 그리고 원래 청독기 할 때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약간 도표 문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표 문제가 원래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번이 좀 더 유독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? 표 문제랑 그다음에 동물들 관련된 거랑 식물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약간 도표 분석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다 골고루 나오긴 했는데 유독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저 청독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. 솔직히 그냥 청독기 진짜 포기했고 청해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자신 있던 파트가 청해. 제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풀 때도 그렇고 청해는 다른 거 이 청독기와 독해에 비하면 괜찮았거든요. 왜냐면 청해도 청해 14문제 청해가 14문제고 청독해가 13문제인데 제가 청해 14문제 이제 풀 때마다 항상 5개 이하로는 안 풀렸거든요. 많이 틀려 근데 맥시멈 많이 틀려야 5개고 뭐 진짜 잘 보면 이제 3개 틀리고 그 정도였거든요. 이제 항상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청해는 괜찮았어요. 듣기는 그냥 약간 오타쿠 짬바로 그다음에 버튜브 봤던 짬바로 조금 귀만 트여있는 케이스여갖고 제가 그 청해는 자신 있었거든요. 당연히 물론 만점 받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든 점수를 올려야 한다?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청해 그래도 연습했을 때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좀 점수를 일부러 주려고 문제를 쉽게 했나? 약간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약간 청해 공부 다시 해야 할 정도 되게 쉬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한 2개인가 3개 있었거든요.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뭔가 대충 맥락 파악도 되고 흐름도 알 것 같은데 이재유는 원래는 처음에는 그래도 5개월을 하면은 300점을 목표로 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 점수도 좀 안심할 수 있게 넣을 점수를 꼭 만들어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알바를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도 다니고 일본 학원도 이걸 다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300점이라는 점수가 본인이 이제 N2가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N3 실력에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알바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일단 상황이 안 따라줬고 완전히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갖고 그래서 조금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또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런 수능 공부 이런 유학생 수능 시험 어쨌든 일본 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약간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보면 일단은 진짜 한국 수능이랑 그냥 똑같아요. 그 분위기가 똑같다고 해야 되나? 학교 앞에 학원들, 부모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고 배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가는 길에 이런 책자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. 이제 일본어 학원들, 이제 대학 준비해주는 학원들에서 이렇게 이런 홍보 책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뭐 이제 곧 지망이어서 쓸 시기도 하니까 이런 책자를 엄청 많이 나눠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받고 기분이 묘했다고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침에 저 시험 보러 갈 때 잘 보고 오라고 인사해주시고 이제 배웅해 주셨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거랑 그냥 이것저것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. 언제 살면서 또 이런 경험을 해볼지. 사실 입시라는 게 약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이게 제 인생의 전부잖아요. 이게 모든 걸 걸었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냥 이런 게 또 동기부여가 됐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일본어만 봤거든요.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배정 받을 때 일본어만 보는 애들은 또 일본어만 보고서 모아놓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있거든요.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어만 보다 보니까 세상이 진짜 좁다고 같은 미술학원 다니는 그 학생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. 심지어 저 같은 그 배정 받은 교실에 저 포함 한 5명을 본 것 같아요. 11월 시험 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볼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장학금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. 왜냐면 일단 집안 사정상 그렇게 막 엄청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알바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실기에만 집중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알바는 당연히 줄일 건데 처음 해봐서 몰랐거나 부족했거나 좀 공부 방법이 틀린 것도 많았고 11월 시험은 지금이 6월이니까 다시 남은 5개월 동안 다시 이제 이제 상반기 5개월 동안 학원 다녔잖아요. 그때 받았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다 복습하고 단어도 더 외우고 그다음에 따로 문제집 샀던 거랑 친구한테 유학 이제 준비한다 했을 때 친구가 청독회랑 청이 문제집 선물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다 복습하고 솔직히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충분히 많이 있고 이것들만 전부 다 완벽하게 외우고 M2 단어만 머리에 완벽하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은 이제 안 다닐 거고 원래 갖고 있던 문제집으로 혼자 따로 공부하고 이재유 인강을 제가 들을까 했거든요.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것만 인강만 하나 결제해서 조금 들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모의고사 점수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 4월 첫 모의고사는 이게 그 점수 득화 방식 그 이재유 그 채점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다 똑같이 점수가 깎이거든요.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이재유 점수보다 낮게 나와요.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4월에 첫 모의고사 봤을 때가 120점 초반대였고 그 다음에 5월에 본 게 180점대였거든요. 그래도 많이 성장했죠.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N3에서 실력을 시작했다 보니까 진짜 부족하고 못 봤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이재유 일본어 시험을 얕본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개월간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조금 살짝 자만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니까 확실히 정신을 차렸고 이제 6월 시험에
점수가 솔직히 200점이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되긴 하거든요. 일단 200점만이라도 나와도 그 대학교 서류를 출원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좋기는 한데 일단 모르겠고 솔직히 점수 못 나와도 뭐 제가 어쨌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좀 많이 못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11월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어떻게든 300점 넘겨서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한번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보지 않으셨어라도 이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.